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예비신랑은 35살입니다. 정말 착하고 언제나 저만 바라볼 것 같았던 예비신랑과 결국 끝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남자가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와서는 서로 눈이 맞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사이였습니다. 처음에 학원을 두리번거리며 며칠을 왔다 갔다 하다가 고민하는 얼굴로 학원에 발을 들였고 저와 상담을 하면서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알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이 되었죠. 어렵게 결정한 만큼 열심히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점점 피아노와 함께하는 손이 익숙해지면서 연습하게 된 곡은 다름 아닌 그대 만난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프로포즈로 고백하기 위해 사용하는 피아노 곡이죠. 2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곡이지만 능숙하게 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몇 달은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녁도 함께 먹게 되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런데 왜 프로포즈 곡을 연습하는 거야? 나 만나기 전에 여자 있었던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프로포즈할 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된 신랑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나한테 나중에 이 곡을 멋지게 치면서 프로포즈 해주겠네? 그렇게 되는 건가?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는 예비신랑이 일이 바쁜 관계로 나중에 따로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죠. 결혼식을 9월로 잡았고 이런저런 계획을 하면서 꾸준하게 결혼식 날 들려주겠다며 피아노 곡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은 뭐든 항상 소박하게 살고 싶어하고 먹는 것 또한 저렴한 곳에서 먹으려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식도 하고 싶은데 예비신랑은 저와 처음 데이트했을 때 빼곤 오로지 한식 뷔페와 김밥집입니다. 그렇다고 한식 뷔페가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한껏 멋부리고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차려입은 옷에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잘 하다가 저녁에 한식 뷔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김밥집에 들어가는 게 좀 그랬습니다. 데이트하다가 주위에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맨날 만날 때마다 꼭 한식 뷔페 가야 하는 거야? 우리도 레스토랑에서 가끔 분위기 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결혼식 올려야 하잖아. 돈 아껴야지. 그래야 잘 산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갈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신혼여행 가서도 똑같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왜 드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약속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게. 그렇게 한식 뷔페에서 주변에 공사하시고 저녁 드시러 오신 아저씨들 틈에서 이상한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먹는다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 보기 좋다는 말과 함께 커피를 먹으며 나가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현장 한식 뷔페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데이트하러 나와서 이런 곳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네요. 그렇게 데이트를 마치고 각자 헤어지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범위가 묶일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한 달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저와는 다르게 예비신랑은 외국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월급도 대기업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는 결혼하고 예비신랑이 관리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바라보며 저에게 온 정성을 쏟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계절은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렸으며 저희 가족 모두 예비신랑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은 꼭 함께 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외식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게 저희가 정한 외식 장소는 남산타워였습니다. 처음 가족끼리 가보는 남산타워에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며 들뜬 기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랑한테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고 있다는 말을 했지만 답장은 없었고 일이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기로 하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며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분위기와 밖에 있는 풍경은 회전을 하면서 색다른 느낌을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고 싶은 마음도 들면서 예비신랑이 생각나길래 밖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보내줬습니다. 그날따라 많이 바빴는지 답장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이 나왔고 가족과 기분 좋은 식사를 하면서 추억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아노 건반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변을 집중시켰고 저희 가족은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에서 서 있던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곡이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달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고 저도 저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예비신랑도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에서는 긴장감이 맴돌았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렇게 모두 한 곳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저는 너무 놀랐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곡이라고 생각했지만 건반을 건드리는 모습과 살짝 실수하는 구간은 예비신랑의 피아노 치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곳을 응시하며 한 여자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고 그 남자를 바라보는 한 여자는 그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피아노 연주곡이 끝나면서 주변을 향해 인사를 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곤 충격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비신랑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함께 정신없이 스테이지로 내려가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불타오르는 걸 확인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셨는지 들고 계셨던 숟가락을 엄마는 떨어뜨리셨고 그리고 아빠는 나이프를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마침 예비신랑은 잠깐의 여유가 생겼는지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흠칫 놀라며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고 두리번거리면서 저와 결국 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당황을 했던 예비신랑은 갑자기 자리에 앉더니 어색한 웃음과 함께 있던 여자의 손을 잡고는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곤 너무나 큰 배신감과 함께 용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바로 일어나 두 남녀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야, 거기 안 서? 지금 어딜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도망가면 상황이 좋게 마무리될 줄 알았어? 지금 내 눈으로 본 이 상황 설명 좀 해봐. 곧 결혼하게 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 지금 사람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창피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알았지? 지금 가길 어딜 가? 저기요, 지금 이놈이랑 결혼 약속하셨어요? 결혼 이야기만 나왔고 오늘 프로포즈 받았는데 그런데 그쪽은 누구신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요? 제가 누구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척하면 척 아니에요? 9월에 결혼하려고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부입니다. 이제 됐죠? 지금 상태에서 쪽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곤 그 여자는 지금 상황에 당황도 하였지만 순간적인 배신감도 함께 왔는지 예비신랑을 밀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는 온갖 말들을 예비신랑에게 쏟아내셨고 분위기 좋았던 레스토랑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라며 저희를 밖으로 안내했고 밖에 나오자마자 아빠는 멱살을 잡으며 엄청 화나신 표정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설명을 하게 되면서 소하게 들려오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결혼 전부터 믿음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저는 그동안 저를 가지고 논 것 같은 느낌 또한 들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이야 당연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9월 예식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는 결혼 전에 알았으니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며 저를 위로해줬지만 남산타워에서 있었던 그날의 일을 아직까지 저는 잊지 못했네요.
제 나이 30이 넘어가고 있는데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하루하루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사랑했던 남자에게 받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